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at 구글이에요.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관한 책들은 많지만 많은 경우 이론적, 학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모두 다 아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책이 나왔으니까 읽어봐야겠죠. 그리고 이 책이 좋은 점이 무료예요. 구글에서 구글이라는 책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바로 PDF 디지털 버전을 찾을 수 있어요. 또 이 책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고 이 중 티터스 윈터와 하이럼 라이트 이 두 분은 구글에서 10년 넘게 C++로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아마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 C++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C++ 개발자가 메인 큐레이터로 있으니까 그분이 구글에서 C++를 개발하면서 생각한 철학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책들을 읽다 보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회사는 구글만큼 돈이 많지도 않고 당연히 팀 동료들의 성격도 구글 직원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 하고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카피하기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소화해야겠죠. 그럼 시작하기 전에 광고부터 보고 갈게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채널에서는 모던 C++, 코딩 테스트, 디자인 패턴이 유료,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구독,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세요. 다시 돌아와서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볼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thesis 파트, 회사 문화에 관한 파트, 프로세스에 관한 파트, 툴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트로 영상이니만큼 thesis 부분에 대해서만 다룰게요. 책의 가장 첫 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이라고 소개해요.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그 소프트웨어의 수명이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리트 코드에 가서 문제를 푸는 거, 그건 몇 분짜리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모바일 앱이나 웹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면 몇 개월에서 1, 2년 정도 수명이 될 거예요. 문제는 수명이 10년이 넘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구글의 서치 엔진, 데이터베이스 엔진, 구글 닥스 같은 소프트웨어들은 수명이 10년이 넘어가요. 이렇게 수명이 긴 소프트웨어들은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가 필수적이에요. 여기서 업그레이드란 피처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OS 업데이트, 컴파일러 업데이트,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아니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가끔 저한테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C++ 98 버전, 10년이 넘은 컴파일러를 쓰고 있는데 어떡하냐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조언을 드리기에는 그냥 빨리 사표를 쓰는 게 좋아요. 아주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런 회사는 소프트웨어가 오래되었어도 업데이트의 중요성도 모르고 이제는 업데이트할 인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회사들을 보면 연봉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디서 시니어를 하나 구해와요. 그럼 대부분 시니어가 완전 망가진 소프트웨어를 보고 이거는 업데이트 못합니다. 처음부터 새로 써야 해요 라고 하죠. 그리고 그분은 새로 쓰다가 잘 안 되겠어가지고 대충 빨리 마무리하고 얼른 다른 회사로 넘어가요. 이제는 한국도 시니어 개발자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시대가 오면서 그렇게 엉망이 된 회사에서는 제대로 된 개발자 하나 못 구할 거예요. 어쨌든 말이 샜는데 이렇게 오래 가게 되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가 엄청나게 중요해져요. 그렇게 유지 보수가 중요한 점을 알겠는데 소프트웨어 혹은 조직을 위해서는 스칼라빌리티, 에피시언시가 매우 중요해요. 오른쪽의 그래프는 Y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스케일러블한 그래프이기도 하고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그래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X축이 소프트웨어 코드의 양이고 Y축이 코드의 유지 보수 비용이라면 코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유지 비용 보수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이 조직은 스케일러블한 코드 유지 보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똑같은 그래프인데 X축이 투입 인원, 리소스 증가이고 Y축이 아웃풋 총량이라면 이는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거겠죠. 이런 결과는 조직의 폴리시, 정책의 결정으로도 보여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조직의 길 리포지터리 정책이 큰 피처가 완성이 될 때마다 메인 브랜치로 머지를 하는 폴리시를 가지고 있다면 머지 콘플릭트가 자주 생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롤백을 할 때도 단위가 커져요. 이런 경우는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어떠한 조직의 소프트웨어는 테스트 코드 관리가 잘 되어서 컴파일러를 바꾸거나 OS, 하드웨어를 바꾸는 일이 생겨도 테스트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도 비교적 안전하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스케일러블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스케일러블한 정책은 소프트웨어 관리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방법, 문제 해결 방법, 전략을 짜는 방법 등 여러 도메인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는 Shifting Left예요. 이 내용은 당연한 건데 모든 문제는 빨리 찾을수록 좋아요.
이 그래프의 X축은 개발을 할 때 컨셉트, 디자인, 디벨롭먼트, 테스팅, 커밋, 인티그레이션, 프로덕션 순으로 나열이 된 것이고 Y축은 각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때 이를 고치는 데 필요한 코스트예요. 당연히 프로덕션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보다 컨셉, 디자인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가 이를 고치는 비용이 훨씬 쌀 거예요. 이렇게 시프팅 레프트라는 당연한 원리 때문에 올바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코드 리뷰를 하고 스태틱 애널리시스 툴을 도입하고 테스팅 코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트레이드 오프 코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는 의사결정을 하는 원리예요. 당연히 의사결정을 할 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왔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의사결정을 할 때는 여러 옵션들이 있을 텐데 각 옵션들에 대해서 비용을 고려하고 트레이드 오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한 뒤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코스트는 간단하게 돈일 수도 있고 시간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엔지니어의 비용, 기회비용, 사회적 임팩트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책에서는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 의사결정의 예제로 사무실의 화이트보드와 마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꽤나 괜찮은 회사를 가보시면 벽면에 화이트보드와 유리는 정말 아무데나 있어요. 이때 마커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동료와 당장 마커를 가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마커가 나오지 않는다면 잘 나와야 하는 마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시간 비용, 기회 비용을 날리는 거예요. 사실 마커 하나는 한 개에 1,000원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마커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커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놔도 그 마커의 가격은 엔지니어의 비용보다 쌀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로 몇몇 회사에서는 무선 키보드, 마우스, 건전지, 헤드폰 같은 게 필요할 때마다 찾으러 다니지 말고 바로 가져다가 쓰라고 아무 데서나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책에서는 이러한 트레이드오프와 코스트를 사용한 디시전 메이킹의 예제로 분산 빌드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였고 아주 큰 비용을 절감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과 트레이드오프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해요. 때문에 이를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결정에서는 가정 그리고 토론 같은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이에 관련한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요. 저는 컴퓨터 비전 쪽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가도 대부분 오픈CV라는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요. 이러한 오픈CV 라이브러리는 third party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데 위험함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종종 아주 쉽게 우리는 오픈CV를 코드에서 다 빼내야 돼. 아니면 그냥 써도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저는 다시 되물어요. 왜요? 라고 묻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돌아오는 대답이 그냥 third party는 없어야 돼. 아니면 오픈CV는 느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이 돌아와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오픈CV를 사용했을 때의 비용 그리고 이에 대한 디펜던시를 없애는 데 필요한 비용 그냥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말을 해요. 또 마지막에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걸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실제로 테슬라의 에이자일 프로세스를 보면 일의 중요도, 임팩트 같은 거를 머신러닝이 판단해 준다고 해요.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이 에자일이라는 게 신기한데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구글에서 테슬라 에자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 정도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at 구글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 챕터 인트로 역할을 하는 thesis 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어요. 이번 내용을 압축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보수 가능하게 관리하는 기술이다. 그를 위해서는 스칼라빌리티를 위한 정책,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사실 책이 너무 좋은 만큼 영상을 쪼개서 컬처, 프로세스, 툴스에 대해서 나눠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럼 첫 번째 책 리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책의 두 번째 챕터, 컬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